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료역학 제6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보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6장 보시면은 우리가 하중의 종류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빔이란 뭐냐 이렇게 교재를 참조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보를 갖다가 빔이라고 하는데, 빔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점 위에 이 축선 방향으로다가 이러한 막대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수직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막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바라고다가 스팬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스팬, 여기에서 이러한 경우를 지점 위에 놓여 있는 이 막대 스팬이 수직 하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이 휘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휘어지는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나중에 처진 곡선이다 또는 탄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외력을 갖다가 수직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얘는 원위치로다 이 실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완전 탄성 체형에게서.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경우는 지점 위에 놓여 있는 스팬, 우리가 축선 방향의 막대가 수직 하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휘어지는 것을 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서포트, 지점의 종류가 나오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일지라도 우리가 지점은 3개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보면 먼저 지점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디테일하게 표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롤러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디테일하게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동 지점이다, 무브러블 서포트, 또는 이러한 경우를 롤러 지점이다, 이렇게 롤러 지점이다, 또는 무브러블 서포트, 가동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거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신지 지점이다, 핀 지점이다, 불가동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제 신지 지점이다, 또는 우리가 이제 핀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는 불가동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디테일하게 표기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컬러 턱을 가져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막대가 이렇게 우리가 턱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픽스 서포트, 이제 고정 지점이다, 이렇게 돼. 고정 지점. 픽스 서포트에서 고정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론적으로다가 이러한 경우는 미지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다시 우리가 약식기호로다는 이러한 경우 그냥 동그라미로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약식기호는 이렇게 써요. 이러한 경우는 주로 이제 삼각형으로다 이렇게 주로 표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식기호로다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경우 롤러 지점 또는 우리가 무브러블 서포트, 가동 지점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론적으로다가 미지수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버티컬 리액션에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저항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수직력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지수가 하나다. 이거는 수직 발력, 우리가 버티컬 리액션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미지수가 2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지 지점은 버티컬 리액션,
우리가 요거는 수직 반력과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RH, horizontal reaction 이렇게 해서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 해서 이러한 경우는 미지수가 이론적으로 두 개다 이렇게. 여기에 반해서 이러한 그 픽스 서포트 고정 지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얘는 미지수가 이론적으로다가 세 개다. 얘는 우리가 이제 vertical reaction,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horizontal reaction 수평 반력과 여기에서 우리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심 곱하기 거리하게 되면 모멘트가 되죠. 거기에 대한 고정단 리액션 모멘트, 고정단 반력 모멘트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다는 어쨌든 간에 얘는 미지수가 세 개다. 얘는 두 개다. 롤러 지점, 가동 지점은 버티컬 리액션 하나다.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약정을 해서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도 이렇게 지점은 세 개로 우리가 국한적 해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하중에 보여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다가 거기에 약술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하중의 종류는 우리가 이러한 보가 있을 때 한 점에 국부적으로 집중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집중 하중이다. 요 점에 국부적으로 작용되어진 하중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를 집중 하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다는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보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높이가 같은 우리가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것.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심이 이렇게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균일 분포 하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로다가 주로 이렇게 W로 표기하고 뉴턴 퍼 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위 길이당 W 뉴턴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걸 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 삼각형 전변 분포 하중도 있고 우리가 불균일 분포 하중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 높이가 곡선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불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러한 빔이 있을 때 레일 위의 기차 이동, 교량 위에 우마의 이동과 같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우리가 무빙 로드, 이동하 중이다 또는 트래블링 로드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 중이다 또는 우리가 이동하 중, 이동하 중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일 위의 기차 이동이나 교량 위의 우마 이동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동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재엔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더 첨언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직선함수로서의 삼각형 전변 분포 하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 높이가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이 우리가 이제 최대 분포 하중이다. 그래서 최대 균일 분포 하중이 W 제로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하중의 세기가 가장 우리가 큰 값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돼 있는 거를 삼각형 전변 분포 하중이다. 삼각형 전변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5가지 이러한 심들이 우리가 외력으로서 작용된다 이렇게 해서 빔에 작용하는 로드의 종류 이러한 거를 잘 집중하중, 균일 분포하중, 불균일 분포하중, 우리가 또 트래블링 로드, 무빙 로드, 이동하중 또는 삼각형 전변 분포하중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의 종류,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의 종류. 자, 보의 종류에는 크게 나눠서 먼저 정정보와 부정정보로 우리가 국한 해석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같이 그 조건에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의 종류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의 종류에는 먼저 정정보가 있습니다. 정정보. 정정보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얘는 심해 평형방정식.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정정보다라고 하게 되면 심해 평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 평면적 해석에서는 우리가 세 개를 말해요. 자, 먼저 서머에이션 fx는 이꼬로 제로다. 서머에이션 fy는 이꼬로 제로다. 서머에이션 모멘트 i는 이꼬로 제로다. 이렇게. 그래서 x방향으로 심해평형, y방향으로 심해평형,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의 지점의 모멘트의 대수합은 이꼬로 제로. 이러한 조건을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를 정정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정보라고 하는 경우는 그럼 뭐냐? 미지수가 요거 세 개 갖고 다 풀 수 있으니까 미지수가 세 개 이하인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정보는 미지수가 이제 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야? 세 개 이하다. 세 개 이하인보가 우리가 정정보예요. 정정보. 자, 그러니까 미지수가 세 개 이하인보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미지수가 세 개 이하인보. 그러니까 이러한 방정식 세 개 갖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보가 정정보다. 작용하중과 관계없이 우리가 정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다가 대별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단순보다. 단순보. 이 단순보라고 하는 경우는 영어로 다 심플 빔이다. 이렇게 해서 단순보라고 하는 경우는 하나의 신지지점과 한쪽은 로울러 지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지지점과 로울러 지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단순보라고 하죠. 그럼 이론적으로다가 얘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는 신지 지점, 얘는 로울러 지점이니까 얘는 미지수가 얘가 두 개, 여기 하나에서 세 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받침보다 이렇게 되기로 하죠. 받침보. 지점이 받쳐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단순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외팔보라는 것이 있죠. 외팔보. 자, 외팔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캔틸레버 빔이다. 이렇게 영어로 하는 캔틸레버 빔. 캔틸레버 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팔보라고 하는 경우는 한쪽은 고정단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프리핸드. 자유단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빔을 외팔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팔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다지보다 또는 돌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민보다, 내다지보다, 내민보다, 돌출보다. 돌출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오버행잉빔입니다. 영어로 하는 오버행잉빔, 오버행잉빔. 오버행잉빔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단순보 형태를 취했는데 지점 바깥으로 스팬이 한쪽으로 또는 양쪽으로 내미는 것을 양단 돌출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단순보 형태를 취한 이러한 빔이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내밀었다. 스팬이 지점 바깥으로 빠져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내다지보다 또는 돌출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팬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단순보 형태를 취한 것이 이렇게 빠져 있다.
특별히 또 양쪽으로 빠져 있는 거를 양단 돌출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또 빠져 있으면 양쪽이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양단 돌출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세 가지인데 시험에서는 단순보하고 외팔보 이것이 거의 우리가 이제 90% 이상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 구지역학이나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이 배우는 구지역학에서 나오는 빔들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부정정보 같지만 방정식 3개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변형된 보를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게르버브라는 것이 있어요. 게르버브. 게르버브입니다. 그럼 게르버브는 뭐냐? 게르버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는 단순보 플러스 돌출보. 단순보 플러스 돌출보 형태를 취한 거를 우리가 이제 게르버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른 보면은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내민보, 돌출보죠. 자, 돌출보하고 단순보하고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한 보를 게르버브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경우를 얼른 보면은 복잡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미지수가 3개 이상인 것이 해석되지만 이러한 걸 해석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게르버빔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요 단순보에 대한 리액션을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반력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반력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요 반력이 내민보, 돌출보의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갖는 것을 우리가 게르버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력을 구해서 요 반력이 거꾸로 여기에 이렇게 자유단에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돌출보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게르버빔의 일종인데 이러한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지보라고 얘기를 하죠. 신지보.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신지보다. 신지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정정보를 갖다가 요 신지를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정정보화한 보를 우리가 신지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지는 부정정 차수만큼 신지를 설치해서 정정보화한 보를 신지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는 외팔보 플러스 단순보 형태를 취해 준 것이 신지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정되어 있어요. 일단은 고정되어 있고 타단은 지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건 부정정보예요. 얘는 이론적으로 미지수가 3개고 얘는 롤러 지점 미지수가 하나도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심해 평형방정식 3개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이러한 경우 부정정 차수에 상당하는 여기에다가 신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신지. 이렇게. 이제 신지를 설치해 주게 되면 여기 이제 중앙에 이제 로드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돌 외팔보와 단순보 형태로서 얘를 갖다가 다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 똑같이 얘는 외팔보. 얘는 단순보인데 게르버빔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단순보에 대한 반력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반력이 구해서 이 반력이 요 외팔보 자유단에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외팔보에 대한 반력도 구할 수가 있고
10 곱하기 거리하면 모멘트도 구할 수 있고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정 차수, 부정정보인데 부정정 차수에 대한 만큼 신지를 설치함으로써 정정보화 한보를 신지보라고 한다. 그래서 신지보는 통상적으로 신지 부분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외팔보와 단순보 형태를 취한 빔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 시험에서 보의 종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정정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왕왕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시험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정보구나. 방정식 3개 갖고 문제를 다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 없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이러한 경우도 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